진심을 품은 낭독. 뿔 없는 콧불소.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온 노드는 한동안 이곳저곳을 혼자 떠돌아다녔다. 혼자인 것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가끔씩 노든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풍경들이 있었다. 저 멀리서 몰려오는 시커먼 먹구름이라든가 그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주변의 풀들이 반짝이는 광경, 하늘에서 떨어지는 첫 빗방울이 남긴 자국, 그리고 키가 큰 풀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에 노드는 압도되었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했다. 한 번은 태양이 땅에 가까워지자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고 나무와 땅의 윤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노드는 그 풍경 속에서 자기와 비슷한 모양의 검은 윤곽을 발견했다. 검은 윤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나 되었다. 그들은 저 멀리에서 줄지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혼자서는 콧불소가 될 수 없었다. 노든이 코끼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코끼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콧불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콧불소들이 있어야만 했다. 다른 콧불소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노든을 콧불소답게 만들었다. 노든은 훌륭한 콧불소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든은 아주 가까이서 콧불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노든처럼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콧불소였다. 그 콧불소와 노든은 가족이 되었다. 노든은 아내를 훌륭한 콧불소라고 말하곤 했다. 먹을 것이 많은 방향을 찾는 방법도, 마실 물을 찾는 방법도,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도, 포근한 잠자리를 찾는 방법도 전부 아내가 알려준 것들이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서툰 노든을 보고 아내는 엉뚱하지만 특별한 콧불소라고 불렀다. 곧 딸이 태어났다. 아내와 딸은 노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주었다. 3마리의 콧불소는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였다. 풀이 높게 자란 초원을 누빌 때도, 나무 기둥에 콧불을 문지를 때도, 그늘에서 낮잠을 잘 때도 노든 곁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 가끔씩 노든과 아내는 코를 맞대고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내의 코를 발로 차기도 하고 노든의 콧불에 옆구리를 긁어대기도 했다.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면 훌륭한 진흙구덩이를 찾아 달빛을 받으며 목욕을 즐겼다. 거기에 보슬보슬 비까지 내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노드는 아내와 딸에 대해서는 항상 말을 아꼈다. 아내와 딸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었고, 그 눈부신 반짝임에 대해 노드는 차마 함부로 입을 떼지 못했다. 그날도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었다. 노든의 가족은 넓은 진흙구덩이를 찾아서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노든의 딸은 잔뜩 신이 나서 달려가더니 지늘게 드러누워 등을 문질렀다. 노든과 아내도 뒤따랐다. 때마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 콧불소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완벽한 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기척이 들렸다. 노드는 긴장해서 자세를 고쳤다. 오른쪽 풀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왼쪽 나무가 흔들렸다. 무언가가 노든의 가족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가. 잠시 후 비구름에 가렸던 달이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커다란 트럭과 인간들을 비추었다. 노드는 코끼리 고아원에서만 보아왔던 인간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어리둥절했다. 그들에게서는 특이한 냄새가 났다. 그게 총냄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탕! 하는 소리가 진흙구덩이 주변을 흔들었고 새들이 날아갔다. 아내는 훌륭한 코끼리가 아닌 훌륭한 콧불소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노든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아내는 벌써 저 앞에서 트럭과 인간들에게 위협적으로 뿔을 휘두르고 있었다. 머리를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인간들 쪽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날아와 아내의 몸에 박혔다. 아내가 휘청거렸다. 노든 뒤에 숨어있던 딸이 엄마를 향해 뛰어나갔다.
노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노드는 괴성을 지르며 아내와 딸을 향해 달렸다. 노든에게도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다. 그는 인간들을 몰아내려고 더 사납게 날뛰었다. 그렇게 무섭기는 처음이었다. 인간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저 멀리 도망갔다. 노드는 인간들이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트럭과 총을 든 인간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진흙구덩이 쪽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놀란 노든이 뒤를 돌아보았다. 인간들은 비열한 작전을 썼다. 한 무리는 노든을 유인해내고 그 틈에 진흙구덩이에 숨어있던 또 다른 무리가 아내와 딸을 덮친 것이다. 노든은 온 힘을 다해 다시 진흙구덩이를 향해 달렸다. 인간들은 총을 쏘며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트럭과 함께 멀어져 갔다. 노든이 진흙구덩이로 돌아왔을 때 인간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달빛은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와 딸을 비추고 있었다. 진흙구덩이는 코뿔소의 피로 가득했다. 노든의 딸은 몸 여기저기 총알이 박힌 채 진흙 속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노든이 얼굴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지만 딸은 움직이지 않았다. 노든은 아내에게로 갔다. 아내는 뿔이 깊게 잘려나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든은 아내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댔다. 노든의 코에 피가 묻었다. 밤보다 길고 어두운 암흑이 찾아왔다. 얼마 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진흙구덩이에서 죽은 코뿔소 2마리와 함께 누워있는 노든을 발견했다. 그들은 노든을 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노든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영양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다시 마취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었다. 주변에는 쇠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그 앞에는 이런 푯말이 붙어 있었다.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새 식구.
노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그는 노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곳에는 노든 말고도 앙가부라는 이름의 코뿔소가 살고 있었다. 앙가부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노든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노든은 앙가부에게도 동물원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을 공격하려고 했고 동물원에서 주는 건초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그럴 때마다 앙가부가 슬그머니 옆으로 와 노든을 깨워주었다. 낮에 심술을 부리니까 밤에 악몽을 꾸지. 너랑은 상관없잖아. 저리 가. 내버려 둬. 악몽을 안 꾸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긴 한데 말이야.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다가 잠들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시험 삼아 오늘 나한테 바깥 세상 얘기나 들려줘봐. 이봐,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어. 같은 코뿔소끼리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 좀 들려줘. 노든은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 무렵 그는 숨을 쉬는 매 순간 화가 나 있었고 다 부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앙가부에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한다. 코끼리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저녁은 정말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낮에는 사납게 인간들을 노려보고 밤에는 앙가부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앙가부는 노든이 바람보다 빨리 달렸던 얘기를 가장 좋아했다. 매번 똑같은 얘기였지만 앙가부는 질리지도 않고 또 해달라고 졸랐다. 그럴 때가 있어. 가족들이랑 아카시아 잎을 실컷 먹고 어슬렁어슬렁 머리 위까지 높게 자란 풀숲을 거닐다 보면 어느 순간 풀숲이 끝나고 탁 트인 초원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이 나서 내달렸어.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시합을 하는 거야. 그때는 바람보다 빨리 달렸지. 우와, 나는 한 번도 내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기서는 알잖아. 그런데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지? 궁금하긴 하다. 가로막힌 곳이 없는 데서 바람보다 빨리 달리는 기분이라. 안가부는 동물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한 노든을 존중하면서도 동물원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동물원 사람들이 우리에 들어오면 노드는 금방이라도 그들에게 돌진할 자세를 취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가부는 지금은 건초를 주러 온 것이다. 지금은 청소를 하러 온 것이다. 설명해주며 노든을 달랬다. 덕분에 노든은 동물원 사람들을 들이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떠날 때까지 노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평생 여기 살았잖아. 너무 못되게 굴지 마. 안가부, 사실 나는 복수를 할 생각이야. 복수? 응, 복수. 내 딸과 아내의 복수. 난 그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 냄새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이 동물원부터 다 부수고 여기를 탈출한 다음 눈에 보이는 인간은 다 죽일 거야. 탈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아무도 여기서 나간 적 없다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해. 노드는 쇠 울타리 가까이로 다가갔다. 사실 쇠 울타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군데군데 굵은 철봉을 박아놓고 그 사이를 가는 막대와 철사로 막아놓은 모양이라서 허술한 철사 울타리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동물원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 쪽은 유독 녹이 슬고 낡아 보였다. 불가능하지 않아. 노든이 안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밤에 여기를 빠져나가자. 뭐라고?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다며. 나를 믿어봐. 안가부는 노든을 빤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까짓거 해보지 뭐. 오늘은 많이 먹고 푹 자도 자고 내일은 힘을 많이 써야 할 테니까. 노든과 안가부는 탈출 생각에 두근거려서 깊이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둘은 평소보다 많이 먹어두었다. 그날따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한참이 지나서야 밤이 찾아왔다. 동물원에 안내방송이 나오고 구경꾼들과 동물원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노든과 안가부는 둘만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시작해보자고. 먼저 노든이 울타리 출입문 쪽을 겨냥하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노든은 숨을 들이쉬고는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 온몸을 던졌다. 그러자 노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사가 늘어지면서 징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뒤이어 안가부가 울타리 앞에 섰다. 이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사육사들과 장난을 치고 놀았던 거 빼고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고. 어서. 노든의 재촉에 안가부는 울타리 출입문을 향해 달렸다. 안가부는 발구르기도 어설펐고 조준마저 빗나가서 출입문을 약간 비껴간 쪽에 부딪혔다. 하지만 울타리가 오래된 덕분인지 안가부의 몸에 짓눌린 철사들이 팅, 팅, 팅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안가부는 울타리에 부딪힌 아픔과 철사가 끊어졌다는 흥분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노드는 재빨리 다가가 안가부를 진정시켰다. 쉿!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무너질 것 같아. 두 코뿔소는 다시 뒤로 물러나 울타리를 겨냥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났다. 사육사가 코뿔소 우리를 향해 밝은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가와 기울어진 울타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노든과 안가부를 우리 안쪽에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둘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쳤다. 두 코뿔소는 옴짝달싹 못하고 구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를 바라보며 안가부가 중얼거렸다. 딱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했으면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탈출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했고 코뿔소 울타리는 새 것으로 바뀌었다. 다시는 탈출을 꿈꿀 수 없을 만큼 더 높고 더 튼튼한 철조망으로. 노든과 안가부는 한동안 말없이 풀이 죽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는 노든을 안가부가 깨웠다. 이봐, 사실
너한테 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실은 말이야, 하나 있었어. 탈출에 성공한 애가. 노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가부를 바라보았다. 안가부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8번 구역에 플라밍고야. 사육사들은 걔가 사라진 줄도 몰랐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플라밍고 수를 세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다는 거야. 걔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들리는 말에 따르면 걔가 정말 멀리 도망갔고 동물원 표식을 다리에 단 채로 가족을 만들었대. 사실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 노드는 안가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안가부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해보자. 그때 노드는 안가부가 함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치밀한 계획이었다. 노드는 다시 철조망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새 철조망은 높고 튼튼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예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예전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틈나는 대로 철조망을 물어 뜯어서 이음새 여기저기를 조금씩 헐겁게 만들어 놓고 둘이 동시에 달려든다면 해볼만 했다. 노든과 안가부는 며칠 동안 공을 들여 계획을 세웠다. 먼저 동물원 사람들에게 끝까지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다면 대청소를 하는 날 저녁이 기회였다. 동물원 사람들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면 모두 지쳐서 일찍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종 계획은 이랬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철조망을 조금씩 뜯어놓고 대청소를 하는 날 저녁 철조망의 가장 약한 부분인 출입문 쪽을 향해 노든과 안가부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다. 3번 안에 끝내야 돼. 노든이 거듭 강조했다. 노든은 안가부에게 목표물을 조준하는 방법과 발을 구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안가부는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계획을 위해 노든에게 당부했다. 여기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복수를 하러 가든 뭐라든 말리지 않을게. 대신 그 전까지는 부탁이니 심술궂게 구는 건 그만둬.
그러다 사람들이 너를 다른 데 가둬버리고 나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노드는 계획을 실행하는 날까지 얌전하게 지내기로 앙가부와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노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화를 내는 것 말고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두 코뿔소는 매일매일 계획을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어김없이 잘근잘근 철조망을 물어 뜯었다. 그리고 내일은 사람들이 대청소를 하러 와주기를 바라며 잠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총에 맞았던 노든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이 다리를 저는 걸 발견하자마자 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마취주사를 놓았다. 노든은 마취주사를 맞고 잠들기 전에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앙가부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게. 노든의 다리는 정말 별게 아니었다. 그는 밤사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물안개가 가시기 전에 앙가부가 있는 우리로 돌아왔다. 코뿔소 우리로 돌아온 노드는 처음에는 다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뿔이 잘려나간 채 숨이 멎은 코뿔소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었다. 앙가부였다. 나중에 듣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전날 밤 동물원에 뿔 사냥꾼들이 들어와 앙가부의 뿔을 잘라갔다고 한다. 노드는 치료실에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드는 살아남은 것이 정말 운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동물원은 충격에 휩싸였고 노드는 또 마취주사를 맞아야 했다. 동물원 사람들이 노든의 뿔을 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뿔소 뿔은 적당히 잘라내기만 하면 다시 자란다. 그러니까 뿔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든의 하얀 뿔은 반쯤 잘려나간 채였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앙가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조망 앞에는 다음과 같은 푯말이 걸렸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을 소개합니다.